한국인은 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고 하던데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 한 미국인 여성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내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맨해튼에 살고 있는 올리비아예요. 저는 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PD인데 저희 방송국은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랍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입사 시험에도 꽤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고 무엇보다 기획 능력도 좋은 편이라서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들은 시청률도 잘 나왔어요. 덕분에 저는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 연봉도 꽤 높은 편이라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새로 방영한 프로그램은 제가 기획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요즘 저를 힘들게 하고 불면증까지 생겼답니다. 제가 새롭게 기획한 건 감동 실험 카메라예요. 상황을 설정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촬영한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들의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죠. 저희는 주로 시민 의식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답니다. 길거리에 현금이나 금팔찌가 떨어져 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촬영하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는 저의 조국인 미국과 미국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미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곳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높이 평가한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인들은 올바르게 행동할 거라고 믿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지금의 저를 잠 못 들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저희는 시민의식을 관찰하기 위해 현금과 보석 또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공공장소에 놔뒀어요. 슬프게도 이런 상황에서 물건에 손을 대지 않거나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한 미국인은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만난 미국인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2명 정도만이 올바르게 행동했죠. 저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죠. 프로그램이 몇 번 방영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방송이 끝나면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돈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주워가지. 돈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한 건가? 방송국 순진하네. 저희는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잠시나마 나쁜 생각을 했던 내가 부끄럽다와 같은 반응을 기대했지만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문득 미국과 미국인들에 대한 저의 믿음이 너무 초라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댓글도 게시글도 보기 싫었어요. 자부심을 담아서 만든 방송인 만큼 실망이 컸어요. 그때부터 자려고 누우면 사람들의 댓글이 보였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수면제를 복용해야 겨우 잠들 수가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쓴 것 같았고 저를 놀리는 것 같았어요. 신경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고 함께 극복할 것을 추천하셨지만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승진도 빨랐고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을 게 확실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끙끙 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잠이 오지 않았고 수면제도 먹기 싫어서 소파에 멍하게 앉아서 유튜브를 봤어요. 수면제도 싫고 잠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관찰 카메라를 찾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도 미국과 비슷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안도했어요. 미국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생각했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시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것저것 추천 영상들이 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다가 한국의 감동 실험 카메라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로요. 한국인들은 카페에 있는 핸드폰과 노트북, 길에 떨어진 지갑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놀란 건 현금 인출기에 깜빡하고 두고 간 현금에 손대지 않고 은행 직원에게 알리는 거였어요. 저의 신기함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조작된 상황 아닐까? 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라 배우가 아닐까? 라는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저는 그 어느 나라의 시민의식도 미국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한국은 여태껏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저렇게 높은 도덕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오마이갓이었어요. 너무 놀랐지만 저는 계속 한국과 관련된 영상을 찾았고 아주 오래전에 방영된 실험 카메라 방송을 발견했어요.
늦은 시간 도로 근처에 촬영팀이 잠복해 있고 한국의 운전자가 정지선과 신호를 잘 지키는지 관찰했어요. 그리고 교통법규를 양심적으로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는 가전제품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첫 방송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야 시간에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 촬영팀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다 차 한 대가 빨간불을 보고 정지선에 멈췄고 그걸 보고 흥분한 촬영팀은 운전자에게 달려갔어요. 장애를 가진 분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MC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신호와 정지선을 지킨 이유를 천천히 물어봤고 그분의 대답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늘 지켜요. 그 말에 저는 왈칵했어요. 제가 미국인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좀 더 찾아보니 그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국은 사회 질서와 공중 도덕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글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조금 씁쓸했어요. 한국인들은 방송을 계기로 더 성숙해졌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제 방송을 1년이나 봤으면서도 전혀 바뀐 게 없었잖아요. 그날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독한 양주를 한 잔 마시고 잠들었어요. 미국에 실망했고 한국에 놀랐더라도 여전히 저는 미국을 사랑하는 미국인이라는 건 바뀌지 않았죠. 미국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국인들이 양심적인 이유가 있을까? 그들은 어디선가 교육을 받은 걸까? 그들은 여전히 양심적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의문의 끝에서 저는 한국에 직접 가서 촬영을 하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양심적이고 시민의식이 높다면 있는 그대로 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미국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도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 방송국과 일한 적도 없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봤던 실험 카메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유튜버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일주일 뒤 답장이 왔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협조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어요. 협조를 구한 저는 국장님께 상황을 전달했고 국장님은 한국 출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급하게 가는 출장인 만큼 적은 인원만 움직여야 했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다녀오기로 했어요. 촬영을 담당하는 헨리, 편집을 담당하는 노아와 함께 가는 것이 결정되었죠. 특히 노아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해서 든든했어요.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서 한국으로 출발했고 10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전쟁과 금융 위기를 겪고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 생각은 싹 사라졌어요. 외국인인 저희가 공항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때도 불편하지 않았고 이동하는 것도 편리했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좋다는 시스템은 전부 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것 같았죠. 저희 셋 다 정말 많이 놀랐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호들갑을 떨면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이미 한국에 KO패 당한 기분이었는데 놀라기까지 하면 진짜 초라해 보이잖아요. 저희는 처음에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긴 시간의 비행에 지쳤고 시간도 늦어서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택시에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때 헨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노아, 아시아에서 택시를 탈 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내가 작년에 중국 출장 다녀왔던 거 기억나지? 그때 중국 택시기사들이 길을 일부러 돌아가서 요금을 올리고 요금을 저렴하게 받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요금의 3배였더라고. 그러니까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저와 노아는 헨리의 말을 듣고 잔뜩 긴장했어요. 이윽고 저희 셋 앞으로 택시가 왔고 기사님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저희들을 힐끔 보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어떻게 하면 요금을 높게 받을지 고민하는 건가? 우리가 짐이 좀 많아서 택시에 안 태워주려는 건가? 저는 이미 속으로 화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기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저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면서 화가 났던 거죠. 기사님은 택시에서 내리시고 저희에게 손짓하시면서 트렁크에 짐을 실으라고 하셨어요. 외국인을 많이 만나보셨는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셨고 저희가 짐 싣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고가의 장비임을 알아보셨는지 조심스럽게 짐을 실어주셨어요. 저는 혼자서 화낸 게 부끄러웠답니다. 그렇지만 이내 다시 생각했어요.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면 우리가 방심할 줄 아나 본데 우리는 만만한 외국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택시는 출발했고 저희 숙소까지는 대략 25분 정도가 걸렸어요.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헨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희에게 속닥거렸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저 기사님 택시 요금기를 안 켰어. 지난번 중국 택시도 요금을 저렴하게 해주겠다면서 택시 요금기를 안 켰다고? 이제 큰일 났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노아는 택시 기사님에게 다급히 말했어요. 기사님 지금 요금기를 안 켜셨어요. 이러면 저희 택시 요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기사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슨 말을 하셨고 그 말을 들은 노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와 헨리는 노아 옆구리를 찌르면서 왜 그러냐고, 우리 이미 사기를 당한 거냐고, 당장 내리면 되겠냐고 다급하게 물었고 노아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사님께서 짐을 실으시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요금기 켜는 것을 깜빡하셨대. 지금부터 호텔까지의 요금만 받겠다고 하셨어. 사기가 아니야. 오히려 정직하신 거야. 중국 택시 기사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던 헨리와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10분 정도 온 만큼의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사실 그만큼의 요금을 요구하셔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 못할 일이기도 하고요. 괜히 혼자서 불안해하고 기사님을 의심한 것이 너무 죄송했지만 입 밖으로 죄송하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고 기사님은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헨리가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기사님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양심적인지 알겠네. 더 이상 촬영 안 하고 미국으로 가도 되겠어. 노아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러게 남은 기간 동안 한국 관광이나 할까? 한국에 그렇게 맛집이 많다고 하던데. 깔깔거리면서 웃었지만 저는 마음이 안 좋았답니다. 한국과 비교되는 미국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요. 다음날 우리는 명동에서 함께하기로 한 한국인 유튜버 민재 씨를 만났어요. 민재 씨는 우리와 처음 만난 거지만 낯을 가리거나 어색해하지 않더라고요. 민재 씨는 저희에게 아주 맛있는 명동 칼국수라는 음식을 사줬어요. 도움을 받는 우리가 밥을 얻어먹고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하자 민재 씨는 여유롭게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어요. 한국인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는데 제가 잘 대접해야죠. 민재 씨의 유머 덕분에 분위기는 한결 편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유머러스한 건가요? 일단 저희는 미국에 가자마자 바로 방송을 해야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방송을 기획했어요. 3일 동안 촬영을 하기로 했고 오늘이 바로 첫날인 거죠. 우리는 무인 카페에서 촬영을 진행했어요. 무인 카페에는 직원이 없고 커피를 사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카페에 카메라를 숨기고 카드 결제기에 신용카드를 한 장 넣어두고 그대로 나왔어요. 30분 뒤 여대생 3명이 카페에 들어왔고 그들은 웃으면서 키오스크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들은 카드가 있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커피를 주문했고 꽂혀있던 카드로 바로 결제가 됐어요. 결제가 완료됐다는 화면을 보고 그들은 당황했고 머리가 긴 여학생은 카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녀들은 당황했겠지만 저희는 흥미진진해졌어요. 어떤 행동을 할지 엄청 궁금했거든요. 커피를 들고 나갈지 카드를 함께 가지고 나갈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머리가 긴 여학생과 팔짱을 끼고 있던 안경을 낀 여학생이 카드를 꺼내면서 주변을 살피길래 저희는 그들이 카드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윽고 그들은 카드를 자세히 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저희는 카메라 음량을 높였어요.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노아는 저와 헨리에게 영어로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카드 회사와 통화하는 것 같은데 카드가 들어있는 줄 몰랐는데 커피 주문을 해서 6,000원이 결제되었으니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카드에는 박재성이라는 이름이 적혀있고 카드 회사에서 주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6,000원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결제 금액을 취소해달라 하고 주인을 찾아달라는 부탁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카페로 가서 그들에게 상황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했죠. 급한 마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부터 영어로 물었어요. 묻고 나서 영어를 사용했다는 걸 깨달았죠. 노아에게 한국어로 번역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안경 낀 여학생이 영어로 대답을 했어요. 겨우 6,000원에 저희의 양심을 팔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그녀들은 해맑게 웃었어요. 머리가 긴 여학생은 이렇게 영어로 말했어요. 예전에 난생 처음 엄마의 신용카드를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려서 엉엉 울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제 카드를 주어서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주셨고 덕분에 카드를 찾았어요. 그 아저씨께 받은 도움을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한 번 더 해맑게 웃더라고요. 그들은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예쁘게 보정해서 방송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날 6시간을 촬영했고 어느 누구도 카페에 있는 신용카드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함께 영상을 편집했고 평소와 다르게 셋 다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때마다 실망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뭔가 뭉클하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내일 촬영이 엄청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 날에는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을 대형 카페에 놔두고 나오기로 했어요. 우리들은 민재 씨와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대화를 하고 나오면서 의자 위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어요. 신기한 건 어느 누구도 의자 위에 올려져 있는 휴대폰에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발견한 사람들은 카페 직원에게 말하거나 휴대폰을 직원에게 가져다 줬어요. 촬영 막바지에 카페에 들어온 50대 후반 남성분이 휴대폰을 보더니 들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깜짝 놀란 민재 씨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갔는데 그 순간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분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근처의 작은 경찰서, 민재 씨 말로는 지구대라는 곳에 가신 거였어요.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고 저희는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카페 직원들이 바빠 보였고 사실 그들이라고 주인을 찾아줄 방법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구대에 가져다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고 가져다 준 것을 카페 직원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걸 보니 쑥스럽다며 빠르게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였다면 우쭐해서 인터뷰도 하고 장황하게 말하고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할 것 같은데 담담하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피하신 한국인 아저씨의 모습은 아직도 한 번씩 떠오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은 카페나 도서관에 노트북을 잠시 두고 나가도 괜찮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 노트북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사실 그걸 보면서 저는 노트북은 큰 물건이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띄어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은 크기도 작고 주머니에 슬쩍 넣으면 눈에 띄지도 않는데 손대지 않는 것이 신기했답니다. 최근에 본 뉴스에서 중국인들은 관광객의 휴대폰을 훔치거나 누군가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가서 다른 나라의 중고폰으로 비싸게 되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술 한 잔을 마시면서 미국이 한국처럼 양심적이면 좋겠다는 말을 술김에 툭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성과 시민성은 학교에서 배운다고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데 한국인들은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다고 민재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그런 걸 한국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다양한 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운다고 알려줬어요. 민재 씨도 어릴 때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 할아버지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했어요. 마지막 실험은 지하철에 작은 스마트 시계를 두고 내리는 거였어요. 솔직히 시계는 휴대폰보다 더 작고 눈에 안 띄잖아요. 손이 큰 사람은 충분히 시계를 숨길 수 있는 거죠. 숨기기 쉬운 물건인 만큼 비양심적인 한국인이 있을 것만 같아서 오늘따라 불안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아무도 시계에 손대지 않았고 오히려 시계를 피해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한 젊은 남자 같았고 시계 주변으로 자리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시계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자신의 가방으로 시계를 슬쩍 가렸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 시계를 넣고 다음 역에서 급하게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지하철에 함께 타고 있었던 민재 씨와 노아가 그를 따라 내렸고 뒤따라갔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저와 헨리도 빠르게 역으로 갔고 도착해서 보니 민재 씨와 헨리 그리고 그 남성까지 셋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한국어로 지금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남자는 한국어가 아닌 다른 말로 당황해하며 말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였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스마트 시계를 가지고 내린 거였죠. 저희도 당황해서 빠르게 구글을 켜서 중국어 번역을 했고 그 남자에게 번역된 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저희에게 삿대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번역기가 인식 못할 정도로 허둥지둥 빠르게 말하면서 발로 바닥을 쿵쿵 쳤습니다. 중국어를 아예 모르는 우리가 들었을 때 뭔가 욕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소리를 지르던 그 중국인은 저희에게 시계를 던지듯이 주고 계단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잘 훔쳐가고 돌려달라고 하면 훔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방송으로 본 적은 있었지만 눈앞에서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저는 시계를 가져간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저희 셋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국장님께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무엇을 받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본 국장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내보내면 한국에 비해 미국이 얼마나 시민의식이 낮은지 여과 없이 보여주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복잡하셨나 봐요. 국장님은 우리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방송국이고 이에 맞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해야 한다고 마음은 아프지만 이걸 계기로 우리의 시민성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저희 영상은 전국으로 방송되었고 평소보다 3배 많은 댓글과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미국인이 미국인을 욕할 수가 있냐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들의 시민성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는 반응과 우리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의 방송 한 번으로 미국의 시민성이 한국만큼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로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결심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제작한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방송으로 만들어서 소개하고 싶네요. 미국에서 온 올리비아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인들의 양심적인 모습을 미국에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하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